3개만 해당돼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2번, 경험을 더 이상 쥐어짜낼 게 없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완벽주의가 무기력으로 가기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어쩌면 탈락 통보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냐? 캐릭터가 생겨요. 그래서 취준생으로서 본인을 브랜딩 하시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비입니다. 매년 취업 현황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멘티들의 분위기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이건 좀 취업하면서 위험 신호인데? 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시그널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번, 채용 공고 보는 게 스트레스 받고 자소서 문항 보면 어떻게 쓰지보다는 막막함이 더 크다. 2번, 경험을 더 이상 쥐어짜낼 게 없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는다. 3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6시간 이상 넘어간다. 4번, 어차피 안 될 텐데 싶어서 자소서 쓰다가 제출 안 한 적이 있다. 5번, 분명히 답장해야 하거나 대꾸를 해줘야 하는 연락인 걸 아는데 2, 3일, 길게는 일주일 있다가 답장한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이 증상들은 무기력함이에요. 3개만 해당돼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코칭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아무리 멱살 잡고 캐리를 하려고 해도 그 당사자가 힘이 없어서 안 끌려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가 점점 사라져서 무기력 상태에 잠식되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컨설턴트로서 현실이 이러니까 점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증상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무기력함 증상들에 해당하면서도 특히 자소서,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 힘듦을 크게 느끼는 분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솔루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은 지나친 완벽주의 타입입니다. 완벽주의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완벽주의가 무기력으로 가기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내 자소서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이대로는 못 내겠어 하면서 지원조차 포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완벽해지려면 역설적이게도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됩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 기공 아닌지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지 경험치가 쌓이면서 완벽으로 가는 건데 쓰기도 전부터 어떤 소재를 써야 되지? 이 회사 스펙에 내가 통과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다가 결국엔 그 두려움이 행동할 힘을 잡아먹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평소에 안 접해봤던 생소한 문항을 마주치거나 회사 사업 전략 방향성 같은 걸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GPT한테 냅다 프롬프트 던지거나 쓰다가 마지막은 용두사미가 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도 이제 다른 회사에 지원서 쓰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운이 언제 나한테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올 기회 자체를 내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 무기력 상황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저는 문항 하루에 1개씩 쓰기 를 추천해요. 아니면 더 작게 지원 마감일자까지 남은 날짜를 세고 이제 첫째 날은 문항에 맞는 소재만 정리하기, 둘째 날은 기업이랑 직무 조사하기처럼 이런 투두리스트의 단위를 쪼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1년 전이었는데 영상 올려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일단 소재부터 찾아보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느낀 지 저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자소서 써야지로 접근하면 엄청 큰일 같고 힘든데 문항이 4개면 월요일 1번, 화요일 2번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내가 해야 하는 걸 심리적으로 줄여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유형은 서류 합격률 자체가 저조하니까 쓰기가 싫으신 분들이요. 뭐 이런 거죠. 시험도 되게 밤새서 열심히 준비하고 팀플도 막 갈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성적은 빗불 막 이렇게 뜨면 장난해?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네, 여기서 일단 합격률 저조하다라는 거의 기준은 일단 전체 지원수 대비해서 10%가 합격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를 쓰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세요? 그러면 어쩌면 탈락 통보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솔루션이 또 나뉘는데 각자 상황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직무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이 판단 기준은 내가 현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고 이걸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기획 직무가 어떤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회사 사업 영역 관리하고 또 리서치하고 이 정도로만 나오면 안 돼요. 그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와의 접목점이 약해서 서류 탈락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소서 속에 경험을 나열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기소개서 속에 나를 어떤 컨셉으로 셀링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글을 쓰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화장품을 하나 영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옆에 사람 앉혀놓고는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분이 이러이러해가지고 피부에 좋아요 라고 하면 뭐 딱히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딱 집어서 제 피부에 올려보면서 이거 점도 한번 보실래요? 요즘 햇볕이 너무 뜨겁고 덥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흘러내리는데 보습력이 좋은 애라 여름철에 진짜 딱이에요.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셉으로 활용하는지 정의를 하면 아까보다는 더 뭔가 가는 게 오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어쩌면 대놓고 요구하는 스펙적 기준들, 예를 들면 뭐 학점, 학부, 전공, 어학, 인턴 경험 여부 등 이런 것들이 상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쓰다 보니까 당연히 서류 합격률이 저조한 채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기력이 계속 학습되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합격률이 낮은 세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또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직무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채용 공고를 정말 많이 읽어보시고 GPT한테 해당 직무 현직자의 하루를 그려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실무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 저는 기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하시고 현직자를 최소 3명 이상 수소문해서 만나보세요. 직무 이해도는 되게 천천히 쌓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정도는 누군가한테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이 직군에 입사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되게 또렷하게 상상이 되는 정도로 딥하게 파셔야 돼요. 두 번째로 경험만 나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경험을 최대한 다시 깊게 들여다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해져야 되냐면 당시에 교내 사무처에서 서류 정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 교내 사무처에서 다른 직원들이 항상 미뤄두시는 업무를 관찰했고 왜 이 업무가 늦어지는지 여쭤봐서 해당 문서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정리해봤습니다. 저랑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냐? 캐릭터가 생겨요. 그래서 취준생으로서 본인을 브랜딩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이 대본 받으면 캐릭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 컨셉에 맞춰서 문항별로 소재를 매칭하고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이 훨씬 더 짜임새가 생기고 어떠한 특정 인물, 그러니까 나겠죠? 이것들이 그려지면서 입체적인 자소서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펙 미달 이슈는 내가 피어 그룹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에도 취업을 상대적으로 빨리 하시는 제 멘티들을 보면은 취업을 게임처럼 대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회사나 직무를 반드시 겟하겠다. 시험 대하듯이 내가 이거 무조건 통과하고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것보다는 퀘스트 깨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이 회사가 잘 안 됐어? 그래, 기본은 좀 들어오는데 다른 데 빨리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일단 한 놈만 깨자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취업은 내가 이번에도 밤새서 자소 쓰면 붙겠지? 하는 시험 같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 되게 크게 개입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그 포지션에 지원하는 분들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핫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레벨의 기업에 가겠다 또는 어떤 직무로만 일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더 유연하게 지원하는 풀을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본인한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류 단계의 무기력증 증상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루션을 제시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소 쓸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부분이 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지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히 나만 이런 건가 싶은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고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고민을 해볼게요. 또 이제 공고도 없고 또 공고 사이에 비는 시간이 많아서 되게 괴로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시다는 걸 저도 너무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과 함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한테 더 현실적인 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음 편에는 면접 무기력증과 그 솔루션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